안녕하세요. 2021년 자동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사이클 아웃퍼포머, 2번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P-사이클 아웃퍼포머 이야기입니다. 지금 4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상회 중인 현대 기아차는 코로나로 판매 감소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해서 볼륨은 감소했지만 이익을 구현시켰고요. 현대 기아차는 신차 판매가 아주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기대치 상향 속에서 계속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고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향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익 개선 방향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 테슬라 진영의 선두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동차에서 소비재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할인액이라고 하고 인센티브는 곧 체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상승이 되면 재고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가동률도 상승되고 그렇다고 하면 인센티브는 하락되며 이익 상승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곧 시가총액에 반영됩니다. OCF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RCF 투자가 일어나며 판매 상승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크리컬에서 순환주기를 보면 나이, 주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자동차니까 차 나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차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는 50종에 500만 대를 이제 판매한다고 하면 A차종의 나이는 20년 1월 출시했으면 13개월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차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A 모델의 차 나이에다가 Q 판매량을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들도 모두 차 나이와 판매량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걸 전체 총 판매량 TQ로 나누게 되면 WA 가중평균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델 나이가 많고 판매량이 많으면 가중평균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이클 얘기를 더 해보면 2008년도에 새 차가 나오죠. 산타페, 투싼, 아반떼. 많이 파는 빅 볼륨 모델들이 출시 시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더해보면요. 카니발의 신차가 나오니까 수요가 많아졌어요. 성공적이라면 판매 증가와 재고 하락 그리고 인센티브가 빠지게 됩니다. 매출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009년에서 12년에 기업가치 점유율 확장이 잘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차하정이라 불렸고요. 12년에서 13년도에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때 횡보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14년, 18년도에 이때는 이제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한 구간이고요. 실패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19년, 23년도에는 10년 만에 실적 확장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과 2014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대외적으로는 유가가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가고 있고 수요 국면에서는 금융위 가성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래는 세단이 더 많이 추구되고 있었는데 SUV가 나타나고 저렴하고 연비도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에서는 민감했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안전자산 앵고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앵고 희석됨으로써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에서는 이 연비 얘기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연비가 더 우수했고 이번 디자인면에서는 피터 슈나이너가 기아차 10년을 이끌어가면서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소나타, 산타페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플랫폼에서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생산의 일원화와 원가 절감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2014년도, 18년도에는 실패의 원인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세단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인센티브가 올라감으로써 이익 구간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SUV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신차를 출시하지 못해서 성장 구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19년, 20년도 후반에는 SUV는 확장하고 저유가 시대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차를 이제 그러니까 모델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베뉴, 코나, 팰리세이드, GV70, GV80 이렇게 없던 SUV 시장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글로벌 제로 베이스에서 판매 증가를 이뤄내는 성과를 보이게 되고요. 20년 만에 엔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플랫폼 디자인 연비 믹스 개선을 통해서 최근 수개월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장인데요. 19년, 23년도의 P사이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 판매는 호조로 이루어지고 호조로 가고 있고 영업 지표 또한 호전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중고차의 잔존 가치까지 높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금융 실적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신차에 대한 옵션 선택, 소비자의 비율 급증. 이게 신차에 보면 옵션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옵션들을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은 이 옵션 뭐 있으나 없으나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 차를 선택할 때 더 왜 선택하게 되냐 물어보면 더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돈을 주고 옵션을 사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게 되고요. 완성차 시장 이익 비중을 보면 서비스 40%, 금융 20%, 옵션 판매가 20%인데 이 옵션을 살펴보니까 안전 기능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소비자들은 옵션 구매를 많이 하게 되고 전방 충돌 방지라든지 긴급 자동 방지 ARS 기능 같은 거를 무조건 거의 필수처럼 구매를 하는 지금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자율주행 보조의 대중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P사이클 완성차만 수혜를 본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 구조를 보면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쪽과 부품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현대기아차가 P사이클 내에서 부품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소비자 옵션 선택, 상승이 불러오는 수혜 종목들은 부품업체 중에서도 ADAS 쪽 부품업체들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공급 확대로 매출 성장한 이쪽은 이제 테슬라에서 주문을 받거나 해서 부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쪽은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현대 기아의 중국 부진 영향으로 예전에는 이제 조금 걱정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최소화되고 중국 로컬 OE들을 볼 때 이제 중국에 보면 로컬 이제 업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잘 살펴보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삼박자를 갖춘 회사가 있다. 이게 만도다. 그래서 많이들 만도를 예전에 2019년도에도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2020년도에 좀 많이 부진했었죠. 근데 이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주식 시장 보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1년은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의 개막이다. 중국, 유럽, 미국은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은 전기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21년도에 개시할 것이며 NEV 크레디트라는 제도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미국은 정책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미국은
ZEV 규제라고 해서 이것을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OEM들의 전기차 생산 라인업을 출시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매년 이제 거의 새 차 출시를 한다고 하면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 확장으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구체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이제 편의성, 경제성, 재미를 갖춘 디바이스, 이 컴퓨터 온 휠이라고 해서 이거 전기자동차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가치 전환의 시작이고, 예전에 이동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전기차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바이스 경쟁력 3박자, FOTA, 여기서 이제 Edge to Cloud라는 이제 내용을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차량 네트워크 고속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는 집중형 아키텍처로 FOTA를 가능시키게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효율의 파워트레인을 개발해서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3박자를 갖추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BEV 상품성 실현을 통해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기아차인데요.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수출도 되고 있고, 그리고 FOTA를 시작으로 데이터 디바이스 확보를 하고 딥러닝 자율주행까지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익 개선 상승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제조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유럽 탄소 배출 과징금 같은 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21년도 전망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편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년도 전망 이거 보면서 또 느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마 초반 예상 전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이라고만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중반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많은 우려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